좌표와 자취. 우리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렇지? 자취의 방정식. 근데 자취의 방정식을 사실 연계된 게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미적분 툴에서도 약간 매개변수를 이용한 우리 함수들 보면은 그런 것도 전부 다 결국엔 자취를 이용한 거랑 똑같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지. 그래서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선 뭐 그전에 이제 좌표 평면위에서 나타내지 않는 우리가 어떤 증명하라는 문제 과목에 있는 증명하라는 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너희들이 배웠던 파푸스의 정리 뭐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중선 정리라고 하죠. 파푸스의 정리를 증명하시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못하니까 고등수학기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좌표 평면 위에서 너희들이 임의로 점을 잡아서 증명을 하게 돼.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 파스칼이 아마 증명을 그렇게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파스칼이 유명한 사람이지 수학자로서도 유명하고 철학자로서도 유명하지. 파스칼의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지? 생각하는 갈대이다. 아무튼 파스칼이 수학자나 철학자였나? 그럴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자,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증명해야 되느냐? AB 제곱 AC 제곱은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자, 이게 바로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가 발견에 따라서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삼각형이 일반 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일반 삼각형 가지고는 뭐 삼각형의 성질하고 증명하기가 힘들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좌표 평면 위에 임의로 놓는다.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어떻게 놓냐? 놓을 때도 최대한 간단히 풀 수 있게 원점을 우선 중점이나 바로 이런 중점을 원점으로 잡는 게 편해. 이렇게 그럼 중점이 원점이고 BC가 지금 X축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X축 위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Y축으로 하고 이걸 원점으로 잡고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C, 0이라고 잡으면 자 이건 반대니까 뭐야? 마이너스 C, 0이 되고 점 A는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A, B로 나 이건 뭐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일반 삼각형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걸 증명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놔야지 점 A를 만약에 Y축 위에다 놓고 풀면 이때는 이게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 돼버리니까 증명을 해도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게 증명되잖아, 그지? 우리가 일반 삼각형에서 증명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A는 A, B로 놓고 푼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봐. A, B의 제곱은 뭐야? AC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 곱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과 같다. AM 제곱은 얼마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M 제곱은 그냥 C 제곱이겠지, 그지? 한번 정리해보자. EAC가 소거되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니까 2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좌변과 우변이 일치함을 보였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명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점표평면을 이용한 증명법이다. 너희도 임의로 점 잡고 점을 잡아서 유제 18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여기 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이냐면 지금 AB의 3등분점 중 A에 가까운 점을 D라고 하자. 우리가 이제 A, B를 3등분한 점 중 가까운 점을 D라고 했을 때 D를 원점으로 잡으면 계산할 때 좀 편하겠다. 그치? 여기가 원점이면 요게 길이가 같은 거야 지금.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면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고 A가 돼서 B에 잡혀 2A,0. 자, C는 뭐 우리가 2B로 놔야지. 어떤 삼각형인지 우리가 그냥 B, C라고 넣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 그대로 대입하면 뭐 20 전개하면 똑같아. 점이 뭐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돼. 그냥 너희들이 2B로 놓고 이제 최대한 편하게 놔라. 우리가 정리하기 편하게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원점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정리할 때 편하게 2B로 놓는 게 여기서는 관건이다. 다음에 필수지 1-1번. 자, 얘도 이제 좌표평면을 위에서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풀기 편한데 ABC가 임의의 삼각형이니까 원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 A, B라고 놓고 이거 C, 자, 그럼 PQR에 대하여 점 Q는 선분 A, P의 중점, A, P의 중점, R은 PQ의 중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A, PQR을 임의로 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중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점, 그래서 이게 중점. 그래서 여기가 P라면 AP의 중점을 우리가 Q라고 놓고 그 다음에 BQ의 중점이 R이다. BQ의 중점은 R이다. 그 다음에 CR의 중점, CR의 중점이 P다. 자, 이랬을 때 ABC의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PQR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어떤 규칙이 있잖아 지금. PQR은 뭐야? 지금 내부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은 무게중심보다 전체 무게중심은 얼마냐? 삼각형의 ABC의 무게중심. 자, G1이라고 한다면 3분의 이 원점이니까 A 더하기 C, 3분의 B가 되고, 자, G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P점의 좌표를 임의로 놓자. 이거 P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P, Q라고 놓는다면 자, 우선 Q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원점과 P, Q의 중점에서 2분의 P, 2분의 Q가 되겠지 지금, 그지? 자, 그러면 R은 또 어떻게 구하냐? R은 지금 P, Q가 지금 2분의 P, 2분의 Q고 R을 모르는데 이 두 점의 중점이 P, Q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R을 뭐 X, Y라고 보면 자, RCR의 중점은 2분의 X 더하기 C는 P고 2분의 Y 더하기 0은 Q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X는 얼마야? 2P 빼기 C가 되는 거고 Y는 2Q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P 빼기 C? 여기서는 이렇게 안 했네? 어떻게 했을까? 그냥 A, 지금 BQ의 중점으로 넣었구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B와 Q가 주어졌으니까 B, Q의 중점이 아니잖아. 그럼 R은 이제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얘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그지? 그럼 얼마야? 2분의 A 더하기 2분의 P가. 자, 분모 문제 2로 보면 4분의 2A 더하기 P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B 더하기 2분의 Q니까요. 분모 문제 2를 곱하면 4분의 2B 더하기 Q가 되겠지. 그래서 아래 좌표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QR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자. PQR의 무게중심. 그럼 이제 세 점이 다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G2를 구하면, 자, 4분의 2A 더하기 P 더하기 P 더하기 2분의 P를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3분의 4분의 2B 더하기 Q 더하기 Q 더하기 2분의 Q. 그럼 분자를 먼저 정리하면 3분의 2A 더하기 P 더하기 4P 더하기 2P를 3으로 나누니까 10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4분의 2B 더하기 Q, 4Q, 2Q를 3으로 나누니까 12가 되겠지. 12분의 얼마니? 7P 더하기 2A 12분의 7Q 더하기 2P. 자, 이렇게 되지? 근데 P, Q가 지금 P가 또 어때? C 아래 중점이잖아, 그치? 그럼 C 아래 중점이니까 C는 또 이거 4분의 2A 더하기 P 더하기 C를 2로 나눈 게 P니까 곱하면 2P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4를 곱하면 2A 더하기 P 더하기 4C는 8P. 그럼 우리가 7P는 2A 더하기 4C. 자, 그래서 지금 이게 A와 C, B와 C에 관한 식이니까 얘도 P와 Q를 A와 B의 C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그래서 7P는 2A 더하기 4C, P는 7분의 2A 더하기 4C.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얘랑 얘를 더한 게 2로 나누면 Q니까 얼마야? 4분의 2B 더하기 Q 더하기 0을 2로 나누면 Q니까 Q가 되겠지. 2B 더하기 Q는 8Q. Q는 7분의 2B. 일단 대입하면 7P니까 여기다 7 곱하면 2A 더하기 4C 더하기 2. 여기다 7 곱하면 2B 더하기 2B니까 4. 얼마니? 12분의, 자, 약분하니까 3분의 A 더하기 C. 3분의 B. 아니, 3분의 A 더하기 C, 3분의 B 같지. 그래서 같다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그냥 증명. 1-10분 만에.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증명을 왜 하냐면 이걸 알아두면 무의중식 구할 때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도 이거는 항상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놔. 우선 A, B, C의 무게중심은 우리가 A, B, C를 이렇게 X로 외우고 X를 넣으면 당연히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B, C에서 순서대로 A, B, B, C, C의 다 똑같이 M대 이걸 내면 거야. 그러면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고 비율이 똑같아야 되고 순서가 A, B, B, C, C, A.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M대로 내분할 때만 성립해. 자, M대 N, M대 N, M대 N. 그럼 우리가 이제 D, F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지. A, B를 N대로 내분점한 게 D니까 내분점 공식, B, C를 M대로 내분한 게 2니까 내분점 공식, 그 다음에 C, A를 M대로 내분한 게 내분점 공식. 그럼 우리가 D, E, F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바로 자, M, X1, M, N, X1, NX1. 자, X1을 묶으면 M 더하기 NX2, NX2. X2를 묶으면 또 M 더하기 NX3, NX3. 묶으면 다. M 더하기는 어떻게 다 지워지니까 3번 X1 더하기 X 더하기 X. 똑같이 나와. 그럼 Y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비율 똑같이 내분하면 무조건 그 점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면 그냥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뭐 각각의 점을 구할 필요도 없다. 뒤에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 옆에 페이지를 보자. 1-7번. 평균이가 파인 정삼각형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고 좌표 평면이 원리는 거 똑같이 O, A, B, C 이렇게 있고 평면이가 8이라고 했잖아? 여기 이제 8 여기 8 되겠지? 좌표가 나오겠어? 8,8, 8,0 0,8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OA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OC의 중점을 하자. 그래서 OABC 내부에서 P, A, M, P, O, N의 넓이. 자, 그럼 P, 지금 P점을 2위로 내부에 놓고 S, Y라고 해요. 항상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는 물어보는 점 있잖아. 여기서는 P지. 물어보는 점을 X, Y로 꼭 두고 풀어. X, Y로. 그래야지 나중에 그 자취에 관한 식은 누구에 관한 식으로 나와? X, Y니까 X가 Y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점은 항상 X, Y로 놓고 풀어라. 그럼 P를 X, Y로 놓고 PAM, PAM. 자, 요 삼각형의 넓이 PAM 더하기 POM.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합이 16이 되게 구하시오. 얘는 무조건 4지. 얘도 무조건 4지. 자, 이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는 뭐야? Y 값이 되겠지, 당연히. 높이는 Y가 되고. 이 삼각형의 높이는 당연히 X 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x PAM은 얼마니? 4y 나누기니까 2y, PON은 4x 나누기니까 2x가 16x가 되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면 결국에 P점은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 직선 위에서.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일 때 항상 넓이가 16이 돼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때 자취를 이렇게 구하면 되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라고 쓰면 되나?
지금 여기서 이 도형의 좌표가 하나도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을 y는 마이너스 x하기 8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임의로 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도형 안에서 그냥 성질을 쓰는 거야. 도형 안에서 성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내부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직선 중에서 점 A와 점 C는 안 들어가겠지? 내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말로 써요. 말로. 자, 삼각형 OABC의 대각선 AC 중 양끝점 AC를 대각선 중 AC를 제외하는 이렇게 말로 써줘야 정확한 판단. 물론 이게 이제 적역표면이 나타났을 때는 방금 저 y는 마이너스 x하기 8로 써주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내보니까 지금 a와 c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a와 c는. 그러면 PA 제곱 빼기 PN 제곱이 48이다. 자, 똑같이 P를 S, Y로 쓰는 건 똑같아. 물어보는 점은 P이기 때문에 PA 제곱, 자, 두 점의 거리 X 빼기 8의 제곱, Y 제곱에서 PN의 제곱, 자, X 빼기 0이니까 X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을 뺐더니 48이다. X제곱, Y제곱 소등에 자, 8Y는 마이너스 16X 넘기면 16X 여기 14 빼기 16, 48이니까 없어지겠네? Y는 2X Y는 2X만 대충 어디가 4,8을 지나니까 Y는 2X지? 자, 이 직선 어떻게 되냐? 지금 BC의 중점을 D라고 할 때 선분 OD 중 양끝점 OD를 제외하는 거야. 얘도 P가 내고점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겠지? 얘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 노란색 선분 위에 줍니다. 1-10번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적백표면 위에 나타내야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점을 저원점으로 잡아서 A를 원점이라고 하면 B는 5,0이 된다고 잡아야 돼. A, B가 5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 Y라고 내가 놀랬지. 이 점을. 그럼 두 점 A, P, P제곱 빼기 P제곱이 15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X 빼기 Y제곱 더하기 Y제곱 뺐더니 15다. 정리해서 정리하면 X는 4가 나왔는데 X는 4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하면서 4,0을 지나지. 그러면 이것도 x는 4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말로 해야 돼. 말로. 자, a, b를 지금 여기가 5니까 4대 1로 내분하면서 수직으로 a, b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좌표 한 단어를 벌써 끝냈어. 자, 숙제는 실력 한번 풀어보는 건데 너희들이 시험 기간이나 이거 실력을 풀 시간은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그때 봤을 때 이제 풀어볼 거야. 너희들이 풀어봐. 직선의 방정식을 보자. 직선의 방정식도 언제 있는 거야? 1차함수를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말로 바꿔서 푸는데 1차함수는 언제 배우니? 1차함수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나? 그러겠지?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1차함수에서 나온 내용이야. 자, 너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자, y는 ax 더하기 b라고 봤을 때 우리가 a를 기울기, b를 y절편이라고 한다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울기와 관련 있는 게 뭐냐? a인데 우리가 a와 관련 있는 게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당연히 세타가 되지. 그래서 이 직선과 x축이 양의 방향을 이루는 것,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뭐와 같냐? 바로 탄젠트 세타가 a와 같다. 왜? 기울기의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그건 결국 탄젠트 세타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다. 배웠지, 그지? 물론 여기서는 세타가 어떨 때? 얘가 될 때. 그럼 만약에 세타가 더 둔각이 되거나 그런 거 어떠냐? 자, 요게 세타다. 자, 그럼 이건 마치 여기가 뭐야? 파이 빼기 세타와 같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타라는 각은 뭘 전제로 하는 거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요 각을 얘기하는 거야, 요 각. 그럼 뭐가 돼?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는 자, 파이가 어떻게 되니?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짝수지? 탄젠트 세타 그대로 나오고 2, 3면이니까 누가 플러스야? 사인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정각이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자, 그래서 A가 일정하고 B가 변할 때, B가 일정하고 A가 변할 때, 뭐 이거는 뭐 간단하지. 자, A가 뭐야? 기울기가 일정하고 B가 변한다. 그럼 B가 Y 절편이니까 기울기는 다 똑같아. 기울기는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모든 직선은 평행하다는 얘기야. 평행하지만 Y 절편은 다를 때. 이런 거지. 그럼 이제 반대로 A가 변하고 B가 일정하고 Y 절편이 똑같을 거 아니야? 하지만 기울기는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B라면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y절편이 일정할 때 이건 뭐야? 기울기가 양수, 얘는 0, 얘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 이꼴.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표준형이라고 그래. 표준형. 자,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함수들을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 지금. 그치? 표준형은 뭐야? 표준형이란 말은 그 함수를 보고 바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표준형이야. 자, 여기서 직선을 보면 딱 A가 기울기, B가 Y절편이니까 딱 보면 보이지?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 변으로 싹 다 몰아. 한 변으로 싹 다 몰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자, 그래서 한 변으로 싹 다 몰아서 표현할 때는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주로 어떤 때 쓰냐? 그러니까 사실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모든 직선을 다 포함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ax 더하기 b는 a, b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x는 뭐 자, 이런 직선을 구할 수 있을까? x, a, b에다 어떤 것을 대입하면 x는 어떤 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능할까?
자, 여기서는 A, B에다 뭘 대입해도 요 Y는 없어지지가 않아. Y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X만 남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 표준형에서는 X는 얼마 이런 거는 직선은 표현을 못해. 하지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는 B가 0이면 A가 0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자,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일반형으로 대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반형도 나름 쓸모가 있다. 일반형은 또 어떻게 쓸모있냐? 맨 뒤에 나오는 그 정직거,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도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쓰지. 그래서 일반형도 유용하게 쓸 때 있으니까 잘 보란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주 쉬워. 거기 있는 뭐 보기 1번, 2번은 너무 쉬운데 이건 너무 쉬워서 뭐 그냥 넘어가는데 바로 필수에서 1번은 2-1번입니다. 자, 이 세 직선 중에서 L, M, N 중에 누군지를 외워요. 자, 그럼 전부 다 Y는 붙이자고.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빼기 B. Y는 AX 더하기 B 빼기 1. 자, 그럼 우선 LM이 어떤 직선인가를 봐봐. L, Mn 중 어떤 직선은 기울기가 영수니? N과 L은 기울기가 영수, M은 기울기가 음수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부호가 전부 다 A에 관심이니까 얘랑 얘가 부호가 같지. 얘는 안 되겠지. 왜 둘 다 마이너스 A가 플러스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떻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이 두 개는 양수니까 A는 음수라는 얘기를 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요 직선은 바로 기울기가 음수니까 M이 되겠지. M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M일 때 지금 Y절편이 B 빼기 1. 그럼 B 빼기 1이 Y절편이 지금 양수네?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B는 1보다 크다. 그럼 B가 1보다 크니까 여기 Y절편 양수네? 자, Y절편 양수면 N이 되겠지. N.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음수, 기울기가 음수니까 L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을 찾아가면 된다. 딱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면 마지막 것만 해봐. 2-2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로 쉽게 풀 수 있다. 그럼 2번과 3번이 평행하다.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 우선 전부 다 y축으로 붙여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건 누구만 있냐 지금?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그러니까 얘네 둘이 2번과 3번 중에 하나지. 뭐 누가 될지는 몰라. 그러면 우선 y절편을 비교해봤더니 지금 얘는 y절편이 양수, 얘는 음수네. 그러면 어차피 얘는 지금 부호 같으니까 얘도 분모가 똑같잖아. 분모가 똑같으면 C와 D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지. 왜? B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려면 C와 D의 부호가 반대, 즉 CD인 곱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잖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B분의 A가 음수가 되는데 우리가 부호는 나누다 곱하나 똑같이 그럼 B분의 A나 A 곱하기 B나 똑같이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도 Y는 고치고 4번도 Y는 고치면 되는데 지금 어디가 지금 3, 4번은 당연히 누가 됐을 때문에 얘랑 1번, 4번 중에 3, 4번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음수지. P는 양수. D분의 P도 음수지. 즉 PD가 음수지. 근데 P가 양수니까 D는 음수가 되겠지. 근데 D가 음수면 또 C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 중에 CD의 부호가 지금 음수니까 얘가 y절편이 음수잖아. 그럼 y절편이 음수이면 얘랑 얘 중에 y절편이 음수이면 4번이지. 얘가 4번이면 당연히 얘는 1번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자 C가 뭐야?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1번이니까 y절편이 양수지. 즉 마이너스 2분의 B가 양수니까 B는 음수. 그럼 단합 A는 양수. 그럼 여기서 BC는 부호가 뭐야? BC는 부호 반대니까 음수지? 음수를 빼니까 양수. 자, 양수인 건 누구? 2번.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당연히 음수 되니까 3번이 되겠지. 이렇게 추리를 하나하나씩 해가면 된다. 좀만 쉬고 하자.